있잖아요. 오늘은요, 제가 좀 솔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고요. 머릿속에서 뭔가가 자꾸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오래전에 했던 그 선택,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아니면 반대로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나이 들면 어떡하지, 돈은 충분한 건지, 몸은 또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요, 바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살고 계세요.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서요. 정작 지금 이 순간은 흘려보내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요,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는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제 살다가 내일 걱정하다가 오늘을 잊어버려요 라고요.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그냥 좋은 말이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이게 정말 정확한 말씀이더라고요.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과거라는 이름의 감옥에 대해서예요. 두 번째는요, 미래라는 이름의 안개에 대해서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서요. 특히 세 번째 이야기는요, 들으시고 나면 오늘 저녁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사실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100년이 넘는 삶을 사신 어르신이 쓰신 글이었는데요. 그 글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지나간 날을 붙잡는 손에는 오늘을 열 힘이 남아있지 않다. 읽는 순간에요, 뭔가가 딱 멈추더라고요. 가슴 어딘가가 찌르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당신도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지금부터 천천히 같이 가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예전에요, 오래된 후회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살았어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어떤 선택 하나가 자꾸 마음을 두드렸거든요. 그때 다른 길을 갔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습관처럼 찾아왔어요. 근데요, 이상하게도요, 그 생각이 깊어질수록 지금의 내가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마치 과거 속에 발이 묶인 채로 오늘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이요. 그분이 쓰신 글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한 동료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동료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 사신 분이었다고 해요. 성공도 하시고 가정도 안정적이고요. 근데 술이 몇 잔 오가자요, 조용히 이런 말을 꺼내셨대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의 나는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에요, 저는 그 동료분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질문을 혼자 안고 계셨을까 싶어서요. 힘드시죠, 그런 마음.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요, 비슷한 질문 하나씩은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쓰신 글에서 정말 가슴에 남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자가 찾아왔대요. 30년 전에 사업에 실패했던 분이요. 이미 가족도 있고 자식들도 잘 컸고 생활도 안정됐는데요. 얼굴에는 늘 어떤 그림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어르신이 조용히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날에 당신은 그 순간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그러자 어르신이 다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이미 끝난 그 선택을 지금의 당신이 다시 심판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일까요? 저는 이 문장에서 한참을 멈췄어요. 우리는요, 결과를 알고 난 뒤의 기준으로요, 과거의 자신을 심판하거든요. 근데 그건요, 사실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그때의 우리는요, 그때의 정보로, 그때의 감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심리학 연구에서요, 이런 결과가 있어요. 인간은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약 2배 이상 더 강하게 기억한다고 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요, 이 경향이 더 강해진대요. 살아온 날들이 쌓일수록 기억의 무게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래요.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과거는 고칠 수 없지만요, 과거를 대하는 태도는요, 언제든 바꿀 수 있대요. 이게요, 처음 들으면 그냥 좋은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요, 생각할수록 이게 정말 대단한 이야기예요. 예전에 요양원에서 강의를 하셨을 때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한 여성분이요, 젊은 시절에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그 꿈을 접어야 했대요. 그리고 50년 넘게 그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사셨다고요. 50년이에요. 50년. 그 시간 동안 그분은 얼마나 자주 그 꿈을 떠올리셨을까요? 근데 어느 날 70세가 넘어서요,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첫 수업이 끝난 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제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조금씩이면 돼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도요, 그 과거가 지금의 나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는요, 오늘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더 거창한 건 없어요. 그럼 이제요,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과거가 뒤에서 발목을 잡는다면요, 미래는 앞에서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요, 50대 이후에 특히 더 커져요. 젊을 때의 불안이 막연한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면요, 이 시기의 불안은 정말 구체적이거든요. 노후 자금, 건강 문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이런 것들이 밤마다 찾아오는 분들 계시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쓰신 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대요. 앞으로가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되물으셨다고 해요. 그 불안이요,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아니면은 멈추게 합니까? 움직이게 하면은요, 그건 준비예요. 멈추게 하면요, 그건 걱정이에요. 준비는 방향이 있어요. 걱정은 끝이 없고요. 저도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사실은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중장년층의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 중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요, 실제 경제적 수준이나 건강 상태보다 불안의 크기가 삶의 만족도를 더 크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현실보다 상상이 더 큰 고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딱 와닿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여성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은퇴 후에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는데요. 늘 돈이 부족해질까봐 두려우셨대요. 친구들과 식사 자리도 피하시고 작은 지출에도 죄책감을 느끼시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숫자로 자신의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 말이요, 정말 정확해요. 대부분의 걱정은요, 결핍에서 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에서 와요. 모르는 것이 두렵고 그 두려움이 부풀어 올라서 결국 삶 전체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잠깐만요. 혹시 지금요,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떠오르세요? 구체적으로요, 얼마나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그 걱정을. 모호하게 두렵다면요, 한번 숫자로 사실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막연한 안개는 어둡게 보이지만요, 빛을 비추면 생각보다 투명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요, 이게 또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수록요, 하나의 원칙이 삶을 정말 가볍게 만들어준대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맡기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날씨는 바꿀 수 없어요. 경제 상황도 다른 사람의 선택도 바꿀 수 없고요. 그러나요, 오늘 무엇을 읽을지,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오늘 밥을 어떻게 먹을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요,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거대한 불안의 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다룰 수 있는 작은 단위들의 집합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대부분의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요, 사실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인간은 최악의 가능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적거든요. 조금씩이면 돼요. 오늘 한 가지만요,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선택해서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요, 내일이 조금 달라져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불안할 때는요, 멀리 보지 말고 발밑을 봐요. 한 걸음만 보면 돼요. 라고요. 그 말씀이 이제 슬슬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바쁜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들으시면 아, 또 그 말이구나 하실 수도 있어요. 현재를 살아라, 지금에 집중해라,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요,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걸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눈은 먼 곳을 향해 있었고요. 옆에서 손주가 계속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그날도 젊은 시절에 했던 어떤 선택을 떠올리고 계셨다고요. 손주는 곁에 있었지만 그분은 그 순간에 없었던 거예요. 그 장면이요, 저는 읽으면서 가슴이 좀 먹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아까운 일인지요. 혹시 당신도요, 그런 순간이 있으셨어요? 밥을 먹으면서 딴 생각을 하거나 가족이 말하는데 마음은 어딘가에 가 있거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
한 연구를 보면요, 현대인은 하루 평균 절반 이상의 시간을요, 지금 하는 행동과 무관한 생각을 하며 보낸다고 해요. 절반이에요, 절반. 하루의 반을 다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이요, 사실 너무 단순해요.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이에요. 몇 해 전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오셨대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요.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은데 시간이 사라진다는 느낌에 괴로워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런 제안을 하셨대요. 하루에 단 3번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향을 느끼고, 점심에 걸을 때 발걸음을 느끼고, 저녁에 가족과 이야기할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는 것, 딱 그것만요. 한 달 후에 그 여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시간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시간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요,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마시면요, 그냥 사라져요. 근데요,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 잔에서 올라오는 향을 느끼고 첫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을 의식하면요, 그 시간이 달라져요. 느리게 사는 사람은 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살아요. 그리고요, 이 이야기에서 정말 마음을 울린 부분이 있었어요.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은 한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미래를 생각할수록 두려워진다고 하셨대요. 기억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근데요, 그분이 어느 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셨대요. 내일은 모르겠지만 오늘은 아직 있다. 매일 아침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나무를 보고 같은 새소리를 들으며 같은 벤치에 앉으셨대요. 그리고 그 순간에 집중하셨고요. 병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만 병이 아직 닿지 않은 오늘에 머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한 것은요,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과거처럼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미래처럼 불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은요, 그 자체로 충분히 존재해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드는 건요, 잃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 소중한 걸 알아가는 거예요. 라고요. 그 말씀이요, 지금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요, 선물이에요. 그럼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떤 어르신이 쓰신 글에서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했어요. 오늘도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냥 그 생각 하나예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너무 쉽게 하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진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요. 그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요, 딱 한 가지만 정하신대요. 오늘은 산책을 하겠다. 오늘은 오래 연락 못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겠다. 오늘은 책 한 페이지를 읽겠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선택된 하루라는 것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한국의 노년층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하고 싶은 것을 미루고 산 것이라고 해요. 돈이나 건강보다요, 미루어진 삶이 더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요. 이 사실이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분이 쓰신 글에요, 제자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제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교수님, 인생을 잘 살았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하셨대요. 하루를 얼마나 자주 잃지 않았는가가 기준일 걸세. 하루를 잃는다는 게요,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상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저 흘려보내는 상태, 그게 하루를 잃는 거래요. 반대로요, 비록 평범한 하루일지라도 그 하루를 또렷하게 느끼고 살아냈다면요,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리고요, 이 이야기도요, 한 할머니가 강의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평생 손주를 돌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놀아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그날 이후 달라지셨대요.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고요. 그리고 몇 주 후에요, 손주가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요즘은 진짜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있다는 건요, 공간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단 3번만요. 지금 이 순간에 있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요, 이게 다 이어져요. 과거를 내려놓는 것도요, 미래의 걱정을 줄이는 것도요, 결국 지금에 머무르는 연습으로 이어지거든요. 3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예요. 인생은요, 길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단위들로 쪼개지거든요. 바로 하루라는 단위로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결국 반복된 하루의 모습으로 늙어간다. 분주하고 흩어진 하루는요, 분주하고 공허한 인생으로 이어지고요. 차분하고 또렷한 하루는요, 깊고 단단한 인생으로 이어진대요. 그래서 더 이상 언젠가라는 말을 쓰지 않으신대요.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언젠가 여유가 생기겠지, 언젠가 시작하겠지. 이 모든 말들은요, 결국 오늘을 미루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대신 이렇게 말하신대요. 오늘 조금 더 살아보자.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이 있다면 이미 충분해요. 라고요. 그리고요, 그분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교수님,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하고 물었을 때요. 오늘이 있다면 늦은 것은 없네. 그 대답에 제자는 아무 말도 못했는데요. 눈빛이 달라졌다고 해요. 어떤 가능성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의 눈빛이었다고요. 혹시 당신도요, 지금 그런 질문 하나 품고 계신 거 아닌가요?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괜찮아요. 오늘이 있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나간 선택을 지금의 기준으로 심판하는 건요,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그때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과거는 짊어지고 다니는 짐이 아니라요, 마음속 서랍에 정리해 두고 필요할 때 지혜로 꺼내 쓰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했어요. 준비와 걱정은 달라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요, 통제할 수 있는 것 하나에 집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루를 잃지 않는 것, 그게 결국 인생을 잃지 않는 길이에요. 나문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생은 재미있어요. 뒤돌아볼수록 더 그렇고, 앞을 볼수록 또 그렇고, 지금을 보면 제일 그래요 라고요. 그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 딱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그분이 쓰신 글의 마지막 문장을 나누고 싶어요. 하루를 온전히 산 사람은 이미 충분히 긴 생을 산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오늘이라는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도 곧 과거가 될 거예요. 하지만요, 지금 이 문장을 또렷하게 느끼고 계신다면요, 그 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당신의 삶 속에 남아서 또 하나의 의미가 돼요. 오늘 저녁에요, 차 한 잔 드시면서요,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 차의 따뜻함을요, 손바닥으로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요,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당신 것이 돼요. 괜찮아요. 정말로요. 오늘 하루를 살아낸 것만으로도요,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그럼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요,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께 한번 전해주세요. 그게 이 이야기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게요. 오늘처럼요, 조용하고 따뜻한 이야기들로요. 그럼요, 몸 건강하시고요. 오늘 하루 잃지 마세요. 그것이 곧 인생을 잃지 않는 길이니까요. 또 만나요. 감사해요.